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저의 지인의 소개로 읽어본 신간 에세이인데요. 이충걸님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특별함입니다. 은행나무에서 출간했고 에세이치고는 상당히 두꺼운 분량의 책이에요. 젊은 작가의 감각적이고 간결한 문체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충걸 작가님은 행복이 가득한 집, 보그, 에디터를 거쳐서 남성용 라이프스타일 가이드인 GQ 코리아의 초대 편집장을 맡았다고 하네요. 한 달에 한 번 18년간 빠짐없이 써내려간 편집장의 편지를 단행본으로 엮은 에세이인데요. 작가가 관찰했던 사회의 모습을 아주 솔직한 감성으로 풀어놓은 에세이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눈물은 알고 있다. 그리고 성공과 상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세이와 함께 아주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쌓으면 쓰러질 높이로 내가 기록했던 각각의 한 달은 사회라는 공장에 길게 늘어선 기계 같았다. 문화의 폭격적 해체는 새로운 의제를 요구하지만 겨울을 예측하는 안테나는 없었다. 나는 불가피하게 수백 번 참삭하는 작가의 삶은 모르지만 가지에 앉은 새처럼 관찰력이 풍부한 편집장에 글을 쓰고 싶었다. 예민한 지각과 세밀한 묘사의 문학적 글쓰기보다 일본 단가처럼 축약된 글을 쓰고 싶었다. 관점이 기초가 되는 직업은 나를 세계의 내부로 데려가긴 했지만 충분히 깊숙하게는 아니었다. 잔인한 말이지만 편집장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생각의 원천이라는 짐을 짊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세상으로부터 한 발 떨어진 인지 부조화의 고아원에서 지냈다. 동시에 늘 의기소침하면서도 날뛰는 호기심이 무기라고 떠벌리는 과학자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깊이 없고 응성 많은 자신을 경멸하면서도 차라리 정직하다고 여겼다. 받아들이는 것만이 문화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 진짜는 어딘가 못 믿어온 것들이 만드니까.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더 빼앗길 언어도 없을 것이다. 성공과 상처. 겨울이 되면 1년이라는 시간 전부가 아무 열매도 없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 한심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라고 말하고 나면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처지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기분이 되는 것이다. 1년 내내 잡지를 만들었지만 그게 다였다. 12월에 빙하는 컵 받침대에 똑똑 떨어지고 사막은 침대에서 한숨을 쉰다. 파우스트적인 세상에서 걷어차이고 나면 변명할 여분조차 남지 않는다. 하지만 어두운 강 하구에서 모든 걸 정지 상태로 만드는 무엇과 대면할 때 어떤 헛소리도 귀에 담지 말자는 건 나의 구차한 지혜이다. 사회의 모양을 만드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내부에 방해받지 않는 우물을 가진 건 아니다. 그를 원하는 자리에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아는 것 같지만 그런데 상업의 세상이 눈과 귀를 형편없는 즐거움으로 채울 때 당대의 계량법에 자신의 문화적 본능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일까? 명성은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들의 현실 속 도전기에는 우러러 볼 것과 얕볼 것이 동시에 있다. 실패하면 사람들은 그를 조롱한다. 성공하면 영웅이라고 부른다. 그야말로 현대의 도덕에 논쟁을 일으킬 새로운 관념이다. 칭찬 아니면 야유가 꼬리 무는 일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운과 상관이 있을까? 어떻게 커다란 환영과 혼란스러운 무능이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일마다 칭찬듣거나 비난받을 가치가 있다면 운도 그가 가진 것 중 하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인상 깊은 명성 뒤에 숨은 아주 평범한 사실이며 하나의 명성과 여러 명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어떤 상태이다. 이것을 다 합하면 결점 많은 인간의 초상화가 보일 것이다. 너무 이른 성공은 의지력에 반하는 거의 초자연적인 운명을 펼쳐 보인다. 그는 그 광채 때문에 자기 의지만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믿는다. 나이든 성공은 더 슬프다. 그 별이 식고 나면 기댈 데가 없다는 걸 아니까. 해피엔딩이 슬픈 건 그 불완전성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모두가 원치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위험을 감수하는 건 그들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든다. 그들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 불황자와 좌절이 껌처럼 익숙한 방랑자 사이를 표표히 걸어간다. 그리고 찬 바닥에서 웅크린 이들을 내려다보며 옥상의 달달한 공기를 마신다.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번번이 상처를 남기면서 성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아 나는 자조한다. 유한하고 무가치한 육신이 만든 업적이 영원할 리 없어. 문명사회의 자투리 성취는 콜로세움같이 부스러지고 말 거야. 모두가 그들처럼 성공할 수 없어. 그렇다고 위축된 자신감으로 살진 않을래. 그냥 별이 빛나는 어둠 속에서 나를 숨긴 채 천체에 대해 자각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나보다 잘났단 이유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눈물은 알고 있다. 여자들이 우는 걸 볼 때마다 매번 두 가지가 놀라웠다. 어떻게 저렇게 광속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원도 한도 없이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모든 것을 붕괴시키는 해탈한 감정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젠 남자들이 더 운다. TV에서도 밥상머리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눈물이었다. 그러나 남자에게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운다 한들 평생 3번이라는 말만 한 폭력도 없다. 우는 남자는 새 시대의 영웅이 되었다. 눈물이 특별한 남자를 만드는 요소가 되다니. TV에서 안구가 붉어지거나 눈물 한두 방울 맺힌다거나 떨리는 윗입술로 휴지를 찾는 남자는 당장 추앙받는다. 카메라도 켜져 있고 다들 보는 데서 어떻게 눈물이 날까? 정말 예술적이다. 거기다 대차게 울부짖거나 오지게 포효하고 나면 폭풍의 후일담이 국토를 적신다. 초인적인 페더러가 호주 오픈 우승 당시 울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아랫입술을 실그러뜨리며 눈물에 굴복했을 때 세상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우는 남자 운동선수는 영웅일 수도 찌질이일 수도 있다. 카리스마 있거나 아이 엄마 같을 수도 있다. 울지 않는 남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다. 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을 뿐 눈물은 이미 알고 있다. 인간은 원래 눈물을 흘리는 동물이다. 눈물은 논리와 관련된 뇌의 되뇌피질, 감정과 이어진 되뇌변 연계가 연합해서 만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눈물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많이 운다. 눈물샘 구조가 달라서인지 타인의 말과 행동, 가해 정도의 더 큰 영향을 받아서인지 분량, 시간, 횟수, 강렬함이 훨씬 더하다. 배란기나 결혼식 같은 감성적인 순간,
공포나 수치심이 임계점으로 치솟는 찰나에는 열거한 가지수의 총량이 몇 배나 늘어나기도 한다. 눈물은 경험과 추억과 상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남자를 울리는 낱말은 향수뿐만이 아니다. 모든 남성적인 경험, 명예와 수치, 출생과 죽음, 기쁨과 용서, 패배와 승리의 순간에 남자는 운다. 감정이 변해간다는 걸 알 때, 몸의 경험으로 지금 목이 맨다는 걸 인지할 때도 운다. 명치를 걷어채었을 때조차 울지 않는 남자도 육체적 극한에 도달한 운동선수를 보며 운다. 한국 축구가 독일을 이겼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는 남자에게 누군가 말한다. 너 나랑 헤어졌을 때도 안 울더니 어떻게 축구 하나 갖고 그렇게 울어? 4차원. 스포츠의 하이라이트엔 기대나 복잡한 감정이 따르지 않는다. 오직 눈물뿐이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가 울 때 제일 무섭다. 무엇이 그녀를 울리는지 언제 또 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눈물은 몸의 파이프를 청소해준다. 가슴 아픈 눈물, 고귀한 눈물, 자기 연민의 눈물까지 속에 쌓인 것을 씻어주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밸브 꼭지를 느슨하게 돌리면 샤워한 것처럼 개운해진다. 운다는 행위는 감정의 변비를 해소하는 관장 같은 거라서. 나도 가끔 울었다. 심장에 마이크로칩이 박힌 것도, 몸이 탈수된 것도, 눈물샘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이티의 손가락이 처음 빛을 밝혔을 때 울었냐고? 당연히. 과학자들이 그를 생포했을 때? 물론. 자전거가 하늘을 날아오를 땐 미친 눈물이 흘렀다. 스머프 시리즈를 볼 때도 그랬다. 기억할 만한 좌절이 없어서 그런 캐릭터에 빠졌을까? 하지만 영화를 보며 우는 건 필연적인 고통에 대비하는 고유한 방식이었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보며 찔찔 짜는 건 어쩌면 감정이입을 위한 훈련일 것이다. 언젠가 식물인간이 된 친구의 안락사를 도와줘야 할 때가 온다면 몇 장면을 기억하며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웬만해선 안 울었다. 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이 보건 안 보건, 내 자신이 보건 안 보건 우는 건 확실히 큰 용기가 필요했다.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창피한 일 같았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